Yeah, I mean, I don't think we should try to have people live for very long time, for a very long time. That it would cause ossification of society, because the truth is, most people don't change their mind; they just die. And so, if they don't die, they will be will be stuck with old ideas, and they won't. Society won't advance. 2022년 4월 9일 일론 머스크는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생각하는 불로장생은 로봇의 인간의 뇌를 다운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론은 인간의 두뇌를 테슬라 봇에 다운로드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어요. 자신의 목표가 개개인의 인격과 기억 같은 개성들을 로봇에 다운로드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이를테면 여기 있는 제 스마트폰에는 약 5년간의 제 기록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길, 그리고 제가 찍은 이제 사진들이라던가 동영상 등 대부분의 추억들이 요 손바닥만한 기계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다른 나라고 봐도 무방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현재 내 뇌를 인간 모양의 기계와 연동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뇌 속의 모든 기억 그리고 감정을 인공 휴먼이 본인의 뇌에 다운로드한다면 그것은 나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론은 테슬라 봇 같은 인공 휴먼에게 뇌를 다운로드 시킨다면 그것은 또 다른 나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일론은 사람들이 오래 살면 안 된다고 밝혔죠. 생각을 바꾸지 않는 꼰대들이 죽지 않으면 인간은 낡은 관념에 갇히고 사회는 발전하지 않는다고요. 일론이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는 것은 그가 보유한 뉴럴링크 때문인데, 뉴럴링크는 현재 BCI를 개발하고 있고 소정의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프린스턴 대학의 신경학자 마이클 교수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당연하겠지만 절묘한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 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뇌를 정확하게 스캔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뉴런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패턴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스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한 수십 년 정도는 좋게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한 100년 아니면 수백 년 정도 뒤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그렇기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당장 이거를 해내겠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신경과학자랑 컴퓨터 과학자, 여러 학자들이 현재의 기술로는 마음을 업로드하고 또 다운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약 한 반년쯤 전에 키스트에서 국내 최고의 BCI 관련 석학분들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일론 머스크와 마크 주커버그 중에서 향후 누가 미래를 지배할지 여쭤봤었는데 다들 일론 머스크를 강조하긴 하셨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죠. 침습형을 메인으로 삼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그 다음에 비침습형을 메인으로 삼고 VR이라던가 AR을 접목시킨,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열려고 하는 주커버그의 페이스북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기업에서 현재 그 진행 사항들을 명확하게 사실은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상용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사실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침습적인 방법이 좀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그 이후에는 침습적인 방법이 일반화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 침습형이요. 제가 이제 침습형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 당장은 침습형이 뭔가 뇌조직 손상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일반인한테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 뇌조직에 가해지는 손상을 줄이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기술이 급격히 많이 증가를 해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발표한 브레이칩의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 조직 손상을 많이 줄였습니다. 페이스북과 UCF가 이제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이제 정확하고 좀 편리하게 그 뇌파를 수정하는 그런 기술이 핵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기술에 대한 초보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언제 좀 쉽고 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향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봇은 정말로 상용화될 수 있는 걸까요? 테슬라 봇의 기술력은 어떨까요? 솔직히 이 부분은 국내외 그 어떤 연구자도 아쉽게도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질문은 아이폰 20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폰 20는 폴더블로 나올까요?
아이폰 20s 맥스에서는 뭐 VR이라던가 AR 컨텐츠가 적용될까요? 이런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자세한 스펙이라던가 내부 결과들을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또 학회에서 이제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기술의 수준을 예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 연구기관 중에서 최고 수준의 디지털 휴먼 제약을 작년에 체험하면서 인공 휴먼 분야 국내 최고의 석학에게 마찬가지로 자문을 구하면서 테슬라 봇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 봇도 나왔잖아요. 테슬라에서. 그거는 인공 휴먼이랑 좀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인공 휴머논이랑은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쓰이는 비전 기술은 인공 휴먼에 쓰이는 비전 기술과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인공 인간도 결국은 그 사람이랑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의 얼굴도 인식하고 사람의 동작도 인식하고 그다음에 피해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비전이나 아니면 뭐 그 라이다 기술 그다음에 그 뭐 음성 인식 기술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아는 후배가 거기서 근무하기도 했고 정말요? 네, 네. 일단 그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비전만 갖고 다 해결하라 이런 명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집중을 했고 최근에 그런 비전 기술이 굉장히 향상된 거는 그 스탠포드에 그 안드레 캐퍼시라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가 그 테슬라에 합류를 해서 그런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모든 걸 비전 기술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하면서 비전 기술에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그냥 우리 어차피 모터도 만들고 비전 기술도 있어. 그럼 로봇 만들면 굉장히 이슈가 되겠다. 그리고 상용화된 상용화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는 데는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정말요? 예,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슈몰이도 하면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주식 갖고 약간 좀 장난도 많이 치고 일론 머스크가 영생을 말하면서 테슬라 봇을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허세로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는 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으니까요. 물론 국내 인공 휴먼 전문 연구원이신 이마서 담장님의 말씀대로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상용화라는 타이틀과 그 이슈를 위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으나 어찌 보면 뇌를 다운받은 인공인간을 또 다른 나라고 부를 수 있는가, 또 그게 영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철학의 영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또 흔히 말해서 과뽕에 가득 차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감정과 마음, 생각, 모두 뉴런들의 이런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뇌와 완전히 동일한 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나라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뇌를 다운받고 연동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동일한 것은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공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공은 거의 같은 제조공법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공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동일해 보이죠. 무게도 거의 똑같고요. 하지만 굉장히 정밀한 현미경을 여기에다 갖다 대면요, 이 두 공은 다른 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의 양모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다를 것이고요. 입자들의 배열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입자들 내부의 쿼크라던가 전자들의 흐름들도 미세하게 다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수의 과학자들은 지금 당장 혹은 향후 몇 년 안에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이런 기술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인간들은 또 다른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즉, 이걸 통해서 영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현재 이제 현인들의 뇌를 미리 저장시켜 준 다음에 한 1000년에서 한 2000년 정도, 그 정도 뒤에 테슬라 봇이 현재 현인들의 뇌를 다운로드 받는다면 2022년 현대 현인들은 3022년에서 한 4022년 그 미래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 1000년, 2000년 뒤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1000년, 2000년을 계속 살거나요. 물론 그게 가능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 같습니다. 2022년 3월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뇌 속에 다운로드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물론 당신은 더 이상 지금의 몸속엔 존재하지 않겠지만 당신의 기억과 성격은 살아남을 것이다.